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례, 그리고 양육자의 개입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자녀와 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대 엄마와 13살 딸이 있습니다. 평소 엄마와 딸은 사춘기, 성적 발달, 연애, 자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지털 성폭력이 걱정이 된 엄마는 저녁을 먹던 중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 인스타에 네 얼굴 사진도 올리니? 당연하지. 그럼 저런 변태 같은 애들이 합성하잖아. 아, 엄마. 올리지 마. 아, 뭐래. 짜증나. 다 비공개로 바꿔 이제. 이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대화와 차이점을 찾아주세요.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같이 저녁을 먹던 중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난리더라. 친구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니?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봤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그렇네. 잘못한 건 그들이 아닌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었어. 딸, 우리는 내게 저런 일이 혹시나 생긴다고 해도 절대 내게 실망하지도 너를 탓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를 믿고 꼭 필요할 때 얘기해줘야 해. 네. 고마워요, 엄마. 동영상 하나 보내줄까? 이 두 대화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와의 대화에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를 갖는 접근은 있고 양육자에게 필요한 건 두 번째 대화에서 나타나는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양육자는 계기가 있을 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TV를 함께 보고 있었고 관련 뉴스가 나온 것이죠. 기억해주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양육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내면 사춘기 자녀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양육자는 자녀의 느낌과 생각을 물어보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상태와 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질문의 더 중요한 효과는 이 다음의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양육자와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는 정말로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 주세요. 자녀는 절대 양육자의 닫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디지털 성폭력을 보면서 제일 먼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안전함을 걱정하기 전에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는 실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은 자녀에게 분명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 하지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가 몇 년형을 살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꼭 말해줘라고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는 길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동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양육자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책과 동영상을 활용해 보세요. 며칠 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야? 어떤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마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봅시다. 평소에 내가 조심한다고 의도가 있는 가해자가 일으키는 성폭력을 완벽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하자라고 말하게 되는 양육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속 조심하자라는 말을 들어온 자녀가 실제 성폭력 사건에 놓였을 경우 자신의 탓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양육자에게 상담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의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양육자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와 피해자가 여지를 주어서 비난을 받았다가 다른 결로 해석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런 대화가 뭘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술 먹고 길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적고를 당하지. 너는 나중에라도 저런 짓 하지 마. 와. 언젠가 네가 술을 마시고 취하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꼭 연락해. 내가 걱정되어서 그래.가 같게 들리시나요? 걱정되는 마음은 같지만 효과는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탓하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타인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